자, 어제 이재명과 한동훈이 만났습니다. 둘이 만나서 이 합의 사항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그 합의 사항에 보면 앞으로 그 민생 공통 공약을 협의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갖다가 만든다. 자, 이건 서로 간에 앞으로 그 해 나갈 이 조직을 만드는 문제고,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제일 앞에 떠오른 게 금융투자소득세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대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국민이 전부 정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일부만 정시를 하는데, 둘이가 만나서 합의한 것이 이게 제일 앞에 오르는 문제다. 참 이 두 사람이요,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국회도 대책을 협의하겠다,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에가 반도체 AI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자, 반도체 수출이 날개를 달아서 올해 173조를 뚫는다는데 뭔 지원을 더 합니까? 그 다음에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해 주겠다. 딥페이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 정쟁만 하지 말고 민생도 좀 이야기하자, 그래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맨날 특검이니 탄핵이니 몰아붙이니까 지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비난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뭔가 여당과 협의하는 것처럼 노력할 필요가 있고, 한동훈이는 맨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당을 맡아서 과거의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앞뒤가 막혀 있고, 그러니까 둘의 지금 탈출구로서 두 사람이 만나는 부분이 만들어졌죠. 의사정원 유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한동훈에 대해서 찬성한 것과 맥락이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공격만 하는 것보다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너무나 비정상적인 정치를 해오다가 이제서 정상에 가려고 한번 만났을 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은 그래도 합의 못해도 만나는 편이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자, 지금까지 밥값의 100분의 1 정도 했다고 박수 쳐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만나서 발표한 거는 잘한 거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민생을 위주로 지금 논의를 한다고 이번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쟁은 빼고 민생에서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것도 많다. 그래서 같은 것부터 이번에 발표하자, 차례차례로. 그래서 법을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정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이런 취지로 지금 이번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 이름을 붙이기도, 이 공통된 민생 과제들을 계속 협의해가는 이 시스템,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도 합의해서 일본어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민생의 1위가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주거고 집값 지금 폭등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민생의 1번 문제예요. 지금 8월 달에만 8.3조의 부채가 늘어났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가 전방위로 붕괴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제를 갖다가 붕괴를 막기 위한, 살린다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막기 위한 조치를 갖다가 취하자,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정작 이 주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 붕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사라졌어요. 자, 경제 붕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 뺄 수 있다고 칩시다. 적어도 주거만큼은 이번에 이 민생 협의에서 가장 상단에서 논의해야 되고, 집값이 이렇게 폭등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집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획기적인 대책을 이렇게 강구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집 문제는 빼놓고 부차적인 문제, 주식하는 문제에서요, 금융투자소득세라든지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주식하는 사람 일부만을 위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요, 전부가 주식합니까? 솔직히 주식시장이 돈 놓고 돈 따먹기인데 그런 도박 하나를 위해서 그 두 여야가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됩니까?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제일 끝단에나 있어야 될 문제고 서로 합의해서 첫 번째 발표해야 될 문제가 주거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한 1,000만 명쯤 되겠지만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여분의 돈이 있어서 주식을 한다는 게 정상적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벌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가 안 매기는가 하는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게 지금 국민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만나서 기껏 논의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그런 문제입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20대, 30대, 40대가 많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에 1번에 올려야 됩니까? 주거 문제를 두 사람이 왜 안 올는지는 내가 좀 이해할 만해요. 이재명이가 겉으로는 기본사회를 이야기하고 기본주택을 이야기하지만 이재명이가 기본주택을 파고들면 그럼 니 대장동에서는 왜 안 했나 물었을 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재명이가 기본주택 문제를 다음 대선 때까지 부각을 별로 안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한동훈이는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과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의 보수 수구 기득권층의 시각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도 타워 팰리스 살잖아요.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 뭐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거나 또박또박 옳은 말을 하거나 정권을 견제한다라는 것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적 시각에서 강남에 파라군에 살아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한국의 부의 상징인 타워 팰리스에 살고, 그런 한동훈의 입장에서 주거 문제에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총선 때도 메가시티니 정권에서 끌고 가는 이 방향 그대로 본인이 떠들고 다녔잖아요. 주거 문제에서 한동훈이가 뭐 새로운 말을 했거나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또박또박하고 옳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주거 문제에서는 수구 기득권 보수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한동훈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지가 대장동을 갖다가 지가 기자회견에서 2014년입니까? 발표한 대로 판교 테크노밸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1,100만 원에 살 수 있게 개발을 했으면요, 이재명이가 주거 문제에서는 기본주택을 이야기하는 게 그럴싸하게 들리지요.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2,400~500만 원에 팔아먹도록 김만배한테 특혜를 줘서 8천억이 넘는 돈을 벌어먹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재명이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둘 다 주거 문제는 딱 빼버리고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문제를 들고 나와서 떠드는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지만은 그 중에 진짜 주식에서 돈 벌이고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100만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여분의 돈 조금 굴리는 정도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돈도 없지만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거나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 중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될 만큼 돈을 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별로 해당 대상도 거의 없는, 주변에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봤습니까? 주식에서 돈 안 버는 사람이 금융투자소득세 신경 쓸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주식에 또 반도체가 지금 화랑이라서 올해 너무 잘 나가고 있다. 8월 수출이 역대 최고다. 이런 상황에서 또 반도체 지원하자. 그래서 뭐 잘 나가는 걸 갖다가 또 더 잘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놓고 이 주거 아닙니까? 이 주거를 놓고요. 이 주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저출산도 있고, 이 주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지금 전세가 폭등이나 가계부채도 있고, 월세 사회로 변화하면서 지금 서민들을 갖다가 쥐어짜고 있고, 이 주거 문제가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근원인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입을 다물고 부차적인 문제들을 언급했다는 자체부터가 이 둘이 민생을 논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가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